오늘 민주당 이 대표가 SBS 뉴스에 출연해 30분 정도 앵커 질의에 대답하였습니다. 그중 중요한 요약 내용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직은 대선 얘기를 하긴 좀 섣부르고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퇴행을 막는 일, 여기에 뭐 정말 총력을 다해야 될 시점이라서 그 대선 얘기를 하는 건 부적당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네. 제1당의 대표여서 더군다나 뭐 재판도 많이 받고 막 많이 이제 보이잖아요. 어제도 다녀오셨죠? 네, 네, 관심이 높으니까 네. 지지도 높은 측면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아직 관심도가 떨어지고 노출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저게 그래프상 우리가 좀 우뚝 섰다고 자만할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안정, 이게 이제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돼 있어요. 네. 우리의 지향으로 돼 있죠. 네. 민주당은 그러면 복지, 분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그럼 성장이나 경제 얘기를 안 했던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네. 우리 민주당 정부는 첫 집권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IT 강국을 만들었잖아요. 네. 문화 강국의 토대를 만들었잖아요. IMF 극복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 FTA 체결했잖아요. 네. 지금 통상국가로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었거든요. 뭐 문재인 정부도 신남방 정책이나 외교의 지평을 놀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당연히 하는데 네. 다만 복지나 분배 문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건데 여당은 그러면 사실 복지나 분배 정책을 도외시했단 말이에요. 성장과 분배, 네. 경제와 복지 이 문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네.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심각한 막 극단주의적 갈등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보시면 경제적 양극화가 뿌리예요. 네. 네. 근데 그게 결국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균형 있는 성장 정책, 배분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지속적 경제 성장의 토대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IMF, 뭐 세계은행, OECD 다 그렇게 권고해요.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과 그 복지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데 저쪽은 경제 얘기만 하고 네. 우리는 경제는 당연한 거니까 저들이 도외시하는 복지, 분배 문제 많이 얘기하니까 마치 민주당은 분배, 복지 얘기만 하고 네. 성장, 경제 얘기만 하니까 이게 보수고 이게 진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장의 문제, 그러니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네. 이거는 정치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될 최우선 과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내란 사태도 그러고 안타깝지만 집권 여당이 사실 2, 3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는 바람에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분배 복지를 얘기하는 게 배부른 소리가 돼요. 네. 성장을 해야 나눌 거 아닙니까? 무슨 경제가 살아야 무슨 민생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민생 문제가 주요 의제가 돼버린 객관적 지형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이나 입장은 동일한데 객관적 상황이 바뀌니까 분배 문제보다는 우선 파이를 키워야 나눌 거 아니냐. 네. 키우자. 네. 얘기부터 많이 하게 되니까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사실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겁니다. 성장이나 경제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네. 예를 들면 국가가 해야 될 1대 과제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소위 안보. 두 번째는 그 구성원 내부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질서. 세 번째라면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했던 게 아니고 다만 너무 경쟁 중심으로 가다 보니 탈락자들이 생기는데 이 탈락자들이 탈출을 하면 즉 제자리를 못 들어오면 경제와 성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산업혁명 후에 복지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지제도라고 하는 거를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 안전망인데 망이 구멍이 커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망을 강화하자. 촘촘하게 하자. 네. 그래도 구멍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사회 안전 매트로 바꾸자. 아예 그냥 빠지지 않는. 예. 그럼 그게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네. 약간의 시스템만 정비하면 된다. 그냥 저는 그 길로 가자.
그게 예를 들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선까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네.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력 수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거를 잊지는 말자. 네. 장기적으로 추구해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그보다는 지금 경제 토대가 무너져서 네. 안전 매트를 깔 밑에 땅이 무너지고 있어요. 땅 무너지지 않게 네. 하는 회복. 네. 그다음에 성장. 이거부터 지금 급선무로 처리하자.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예, 그 회복에 대해서 저희 구체적- 다타니즘이라고 이름 붙여본 거. 네. 자, 그 회복에 대해서 네. 이 땅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게 많죠. 네.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극복해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으로. 그 당 말고 네. 국민의 저력으로. 네. 두 번째로는 안보 환경이 위험해지고 있죠. 예를 들면 한반도가 쓸데없이 너무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혹시 전쟁 이런 걱정을 할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또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안보 문제도 회복해 나가야 된다. 신뢰 회복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외교 잘해야 된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로 가야 된다. 네. 경제 문제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수출 환경 너무 나빠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기술 투자 네. 또는 산업 구조 조정해야 된다. 저희가 말하는 A, B, C, D, E, 뭐 AI, 바이오, C, 문화, 컬처, 컨텐츠, 네. 디펜스, 방위산업,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전환해 나가야 된다.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중추 경제산업 역군이라고 네. 불리는 월급쟁이들이 네. 왜 과도하게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근데 법인세는 거의 고정이고 네. 근로소득세는 쭉 늘어나서 지금 골든 크로스도 아니고 뭐 자기 뭐 크로스 해버렸죠.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더 많이 내냐? 그러니까 중산층이 열어지지 않냐?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다. 좌든 우든 해결해야 될 상식의 문제. 법률과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문제를 막고 지키는 것은 이 좌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정상적인 헌법 체계 내에서 좌우의 경쟁이 있는 겁니다. 보수 진보에. 근데 헌법 체계를 부실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경쟁이 아니죠. 반동이죠. 보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이재명이 혹시 우클릭 보수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제 사리에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 뭐 저는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자리를 찾는 거고요.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수 진보 얘기 조금만 하면 네. 보수나 진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에요. 우리 편 선생님 저쪽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이쪽 왼쪽이죠. 그렇죠. 이제? 네. 저쪽에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제가- 오른쪽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그거죠. 좌우는 상대적인 거예요. 보수, 진보도.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자. 좋은 가치 있는 질서를 유지하자. 네. 보수. 좀 바꿔서 다 똑같은 목표는 바꿔서 해보자. 진보. 근데 이 제도나 이 질서가 잘못됐다면 일단 그걸 바꾸는 것은 진보로 보일 테지만 네. 더 본질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보수적이죠. 더 좋은 질서를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예를 들면 계엄, 네. 반헌법 계엄, 난동, 폭동, 제거, 극단주의, 막 법원 기습, 헌재 기습 이런 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이건 반동이죠. 지켜야 될 가치를 파괴하는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을 누가 보수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사실 이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미안하지만 극우 반동이라고 하면 또 단어가 좀 그러니까 극우 파시즘이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비어서 제가 오른쪽에 네. 우리가 역할을 넓힌 거예요. 내 역시 무대본으로 증문즉답하는 이 대표를 보면서 조기 대선에 유일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어제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또다시 징역 2년 구형했습니다.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건은 결국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는 당연한 것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무죄가 나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은 다른 영상으로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